예. 예. 금요일에 여쭤봤을 때 네. 공생연대의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거리를 두셨다고 기억을 하는데 네. 오늘 적극적으로 자리를 제안하시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뭐 저도 곽 기자님 말씀 듣고 반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거리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었지만은 주말간의 상황을 보니 젊은 세대가 이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는 정도가 정치인들 간에 이견을 내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뜻을 합쳤으면 좋겠다. 특히 거대 양당의 대다수가 야합을 한 상황 속에서 지금 과거에 조금 이견이 있었던 사람들이 하더라도 뭐 고양이 손이라도 같이 맞잡고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협력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서 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 각자의 당에서의 역할도 있겠지만은 저는 지금 이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아젠다에서 빠지지 않도록 끌고 나가는 동력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당장 연금과 관련된 이런 야합이 공교롭게도 소위 사법적 슈퍼위크라고 하는 이번 주를 앞두고 발표된 것은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칫 이런 허업에 가까운 이런 사법적 논란 속에서 매우 중차대한 연금 문제가 묻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저는 제가 뭐 표결 직전에 제 입장을 페이스북에 이미 밝혔고 그리고 또 표결 이후에도 거부권이 필요하다는 걸 즉시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 차이 나지 않는 시점에 제가 언급한 세 분들이 입장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도 함께 할 수 있다라는 판단한 것이고 지금 30대, 40대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이미 하나의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 이런 동력이 가는 것과 별개로 대선에서 이 아젠다가 빠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대선 주자 간의 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계신 의원님들은 아직까지 대선 주자들은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신 분이 제가 인지하지 못했지만은 또 여기서 입장을 밝히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또 이거는 처음에 제가 밝힌 것처럼 당파적인 관점에 접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젊은 세대가 조금씩 알아가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 이게 사실 지난 주말 동안에 뭐 여러 정책 관련 얘기를 하는 이런 방송들이 이런 것을 많이 다루면서 젊은 세대의 생애 주기의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약 5천만 원 가까이 늘어나고 받는 연금은 한 2천만 원 정도 최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그 늘어난다는 2천만 원 자체도 한 30년, 40년 뒤의 일이기 때문에 전혀 보장되는 상황이 아닌 것 속에서 확정된 것은 젊은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사실 지금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본인의 그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실제 얼마나 늘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아직까지 계산기를 다 두드려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25세부터 29세 정도의 노동자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한 280만 원, 300만 원 정도의 그런 임금을 산정했을 때 연금보험료가 9%에서 13%로 오른다고 하는 것은 약 4% 정도의 인상 요인이 생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게 뭐 한 300만 원을 잡고 봤을 때 한 12만 원 정도의 인상 요인이 생기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사용자와 그리고 노동자가 같이 부담하는 형태로 돼 있긴 하지만 원래 이게 조세도 그렇고 이런 준조세도 그렇고 귀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사실 노동자의 임금으로 추가로 갈 수 있었던 분도 사용자가 추가 부담하게 되면서 실제 반액만 부담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효과는 실질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표준적인 20대 후반의 근로자 기준으로 지금 단계에서만 월간 최소한 6만 원에서부터 최대한 12만 원까지의 부담이 추가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제가 오늘 얘기하면서 개똥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진짜 자꾸 당위를 얘기합니다. 예, 이게 개똥이라는 건 순번을 돌아가면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 순번은 40년 뒤에 돌아오는 이 개인데, 국가 단위 개인데, 이 아무리 개주가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금 개돈 나가는 걸 보면은 개돈을 추가로 불입해야 될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아니 이 개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당위만 내세우면서 자꾸 그런 위험한 개에 가입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젊은 세대에게 이것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조개혁이 뭐 이렇게 모수개혁의 덤처럼 얹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이게 필수로서 신뢰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예. 안철수 의원님께서 SNS에 그 보수개혁안에 대한 대안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의를 하시는지 아니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모수개혁의 그 대안이었죠? 그 소득 대체율을 다시 3%로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자동 노동장치를 같이 도입을 해야 되고 저는 고용 연장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자동조정장치와 이제 고용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금 수급 연령을 뒤로 빼는 문제까지 저는 포함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안철수 대표님과 만나가지고 그런 걸 구체적인 사안 논의할 수 있으면 아마 생각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사실 이것들이 이미 테이블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구조개혁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 KDI에서 나왔던 신연금, 구연금 분리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조세 투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지금 조세를 부담해야 되는 기성세대에게 사실 소구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지금 미래 세대에게 떠넘기는 판단을 한 것이고 저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구조 개혁안에 대해 가지고 기성세대에게 할 말을 하는 그런 형태의 여러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안들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걸 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말씀하신 정치인들에게 따로 연락을 해보신 건가요? 저희가 이미 그 안철수 의원 측과 한동훈 대표 측에는 구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오늘 기자회견문 포함해 가지고 사항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 측에도 저희가 연락을 할 계획입니다. 예.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사실 모든 정치적인 이견을 내려놓고 젊은 세대의 그런 문제에 달려들어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리고 이미 그 3030 의원들이 이끌어간 한 축이 있기 때문에 대선 아젠다에서 빠지면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예. 혹시 질문? 그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나왔을 때 보수개혁 미봉책이라도 먼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입장이 바뀐 건데 그걸 보시고 같이 가실까 생각합니다.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런 과거에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충분히 최근에 밝힌 입장에 따라 가지고 이런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한동훈 전 대표가 실제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인 발언을 했는지 아직까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저는 젊은 세대의 그런 요구 사항에 대해 가지고 또는 좀 절박함에 대해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가 다소간의 곤란함은 있어도 입장을 선회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오늘 한덕수 총리 탄핵 후보 나와서 만약에 직무를 복귀하게 되면 네. 한덕수 총리 거부권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고 건의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좀 특수한 문제인 게요. 이게 그 사실 작년에도 이런 연금 개혁에 대해 가지고 정부 안과 또 그리고 이 국회 안이 논의된 바가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회 안에 대해서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적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게 되면은 아마 그런 정부 측의 지금까지의 입장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요. 또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일성이 어쨌든 환영한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오늘 판결에 따라서 조금 궤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당장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도 우선 지난 주말간의 젊은 세대 반응이나 이런 것을 보고 톤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기대를 조금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연금 개혁이라는 아젠다에 있어가지고 각자 지금 젊은 세대의 반응이라는 걸 이 정도로 예측하지 못하고 반응하셨던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심각하게 다뤄주셨으면 생각입니다. 예. 예. 혹시 어제 성공사공 연회와 이제 의원들도 같이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뭐 13명, 20명으로 이제 젊은 세대를 특위에 참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동의를 하시는지. 우선 비교섭 단체 몫이 하나인 것이고 지금까지
제가 뭐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은 그런 협의체가 만들어질 때 개혁신당 몫은 사실 없었던 적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협의체가 어떻게 확대돼 가는지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특위 자체가 13명에서 확대되는 것은 환영이고요. 하지만 거기서 구조개혁을 실질적으로 언제까지 논의할 것인지, 저는 이게 테이블에 다 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협의가 또 늦춰져가지고 무슨 뭐 연말까지 한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은 지금 선 거고, 지금 장이 섰는데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건 또다시 잊혀지게 되는, 모수 조정만 하고 끝나는 상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고, 사실 그 3040 의원 그 모임에도 제가 초기에 참여하라는 제안이 왔습니다만은, 이게 소위 말하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사람이 껴있으면은 다른 의원들이 참여가 확대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천하람 의원과 이주영 의원 참여하되 저는 거기서 같이 발언대에 서질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모임과 연대는 아마 굉장히 강하게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사실 이소영 의원이 제안했던, 그러니까 연금에 대한 어떤 소득세, 부과되는 소득세 같은 경우에 무조건 다시 연금으로 투입하자라는 말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부터 나오던 얘기지만 굉장히 이번에 포함시킬 수 있었던 아닌데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폭넓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